안녕하십니까. 해커스패스.com의 민영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융인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증, 우리 펀드 투자 상담사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드 투자 상담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취업의 필수 자격증, 우리가 보통 금융 3종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이 3종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상담사는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도 가장 먼저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 의외로 이 펀드 투자 상담사의 어떤 자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드 투자 상담사가 어떤 것이고,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펀드 투자 상담사는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이제 세 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과목이 이제 펀드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 펀드 일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6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문항 중에 60문항이 펀드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펀드 일반이 그냥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펀드 일반으로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 일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이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이 파생상품 펀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서 25문제가 여기 배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펀드는 15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펀드 일반이 50문제고 그 다음에 파생이 25문제, 부동산이 25문제였는데, 부동산 펀드가 아무래도 양적으로 너무 적고, 뭐 투자 금액 같은 것도 아무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세 과목을 모두 6점 이상 득점해야지,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과락이 없이 득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항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공부를 안 해버리면 전체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 합격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과목 모두 다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일단 1과목의 펀드 일반 한번 살펴보시면, 펀드 일반은요, 법규가 비중이 제일 크지요. 법규가 일단 법규라는 측면에서는 단일 과목으로는 비중이 커요. 왜 그러냐면, 여기 펀드 구성 이해가 사실 문항수는 더 많기는 하지만, 이건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특성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 이 범위가 넓다고요. 근데 이제 법규라고 하는 거는 단일한 거기 때문에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중이 있는 게 이제 문항수로 따지면 이제 18문제에 있는 펀드 구성 및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위주로 해서 먼저 꼭 공부를 해 놓으시고, 기본적인 거를 미리 이렇게 다져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에는 이 파생상품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이나 이런 것들, 파생 결합증권이나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하시다가.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뭐 선물이 어떠고 저떠고, 뭐 이론 선물 가격이 어떻고, 옵션의 민감도가 어떻고, 그러면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비중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비중이 크죠. 사실 법규는 이게 사실 중복된 것도 꽤 많습니다. 펀드 일반에서 다루어진 내용도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업하고 이 투자에서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워런트가 뭐냐, 선물, 옵션, 뭐 스왑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인데, 부동산 펀드는 일단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작죠. 그래서 6문제, 7문제인데, 이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수요 공급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이해가 된 상태에서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중요한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면 매매형도 있고 임대형도 있고 경공매형, 대출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이렇게 일별해 보시면 이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영역도 되게 넓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금융 자격증 중에서는 펀드 투자 상담사가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버틸만 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험은 전부 다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각 과목별 과락이 없이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이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60점이 되려면 우리 펀드 일반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과락을 면하려면 여기 25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합산해가지고 60점 넘어가지고 뭐 합격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과목, 1과목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자격증이 나오진 않습니다. 종합 자격증 하나짜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요거 25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리고 파생 상품도 역시 10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도 최소한 6문제 이상 맞아야 여러분들 과락을 면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몰빵해서 공부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길게 뭐 체력을 소비해가면서 비용과 체력과 뭐 시간을 다 소비해가면서 이렇게 너무 오래 끌면 지구전으로 끌면 이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도 상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비용으로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단기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중이 가장 큰 1과목의 경우에는 이 1과목이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과목을 잘하면 2, 3과목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2, 3과목보다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1과목을 잘해놔야 다른 과목이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1과목에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된다. 투입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2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비중이 높은 데가 이제 영업 중에 워런트라든지 파생 결합증권 이런 거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좀 어려운 걸로 리스크 관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파생 상품 이 자체가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3과목을 보면 이게 3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출제 문항수는 15문항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분량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출제 문항 대비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요령 있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죠. 다른 어느 부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해를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했을 때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나머지가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개념이나 용어,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죠. 일단 여러분들 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이제 금융투자협회라는 데서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험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격시험센터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하실 때도 온라인만 가능해요. 어디 가가지고 서류 접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시험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험 시간은요. 100문항인데 120분 줍니다. 120분 주니까 한 문제 풀 때 1분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되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게 시간이 좀 남아요.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시험 풀면 많이 남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죠. 그 다음에 공부를 아주 안 하신 분들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분들이 어쩌다 계시니까 시간 한 배 하셔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1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몇몇 분들 뭐 이렇게
시간 모자란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120분이면 가능하다. 충분히 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문제형식은 여러분들 사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지선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비율이 아시겠지만 40% 이상이래야 돼요. 이 얘기는 뭐죠? 과락은 4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40점 미만이면 40% 미만이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합격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5년 동안에 아무런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 계시거나 아무런 건 또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격이 취소돼서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금융업에 종사하시면 이 자격증은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되지만 5년 동안 뭐 금융업이나 업종에 이런 데 종사를 안 하시면은요. 이거 5년 후에 다시 따야 되는 자격증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금융자격증 우대 기업을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3종 자격증이죠. 금융자격증이 3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펀드투자상담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펀드투자상담사가 특히 필요한 분야가 대표적으로 은행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지점 영업할 때 여러분들 펀드투자상담사가 필요한데요. 은행에 가시면요.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니면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무조건 필수 자격증입니다. 어느 영역이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에 증권회사에서도 역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거 뭐 일반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권회사 들어가면 대개 보면 영업부터 해요. 영업 안 하고 영업 안 거치고 이렇게 뭐 과장되거나 뭐 하다못해 대리되거나 과장되거나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필요한 겁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이런 거 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격증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 투자 상담사는 매우 범용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자 우리 패커스 금융에서 공부하시는 여러 학생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한 5개 정도 추려가지고 제가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건가 봐요. 얼마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전공이 뭐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 정도면 며칠이면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소개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무차별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금융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공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열의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설렁설렁 한다. 그냥 꾀부리고 속된 말로 땡땡이 치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건 뭐 1년이 돼야 뭐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1년 돼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의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20일 정도면 합격합니다. 열심히 하면 20일 정도면 합격합니다. 장담하죠.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짧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되는 거는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꾀부리고 하면 20일이 아니라 200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성의 있게 공부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는 거 꼭 복습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20일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면요. 혼자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해서 합격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도 다 되지요.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 대개 보면 이제 전공을 특별히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느냐, 이쪽에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데요. 배경 지식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 뭐 다 혼자서 공부해도 되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내가 이론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시험은 또 다른 거거든요.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나오는 시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열심히 배운 이론적 지식하고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또 시험을 위한 공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라면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강의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강의를 들으려면 뭐 그 관련되는 교재도 사야 되고 강의를 들으면 비용이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근데 강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일종의 기회비용이죠. 이걸 확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독학으로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면 독학을 하시고요.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죠. 자, 세 번째로 보통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펀드 투자 상담사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되게 이제 금융 자격증이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금융 3종 자격증 시험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펀드가 가장 쉬우니까 처음에 펀드를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투자상담사, 우리가 이제 증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요 순서대로 가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세 가지 순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교재를 작년 교재 있는데 작년 교재 보면 안 됩니까? 새 교재 꼭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판 교재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최신 개정판 교재로. 근데 이건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교재를 구입을 못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야 뭐 옛날 교재로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거 교재 틀린 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교재하고 틀리네? 이러면은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개정판 교재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금융 자격증은 계속해서 법규가 바뀝니다. 기준도 바뀌고요. 이론도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조금씩이라도 소폭 개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개 이 금융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60점에서 월등하게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60점에서 몇 점, 60점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점수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칫 돈 얼마 좀 아끼려고 최신 교재 안 사고 옛날 교재 그냥 친구한테 빌리거나 뭐 받거나 이런 걸로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거 작년 거 그냥 쓰거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표준 교재 내용 그대로 출제되는 그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개정판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펀드 투자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펀드 투자 상담사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인을 꿈꾼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꼭 뜻을 두시고요. 조금 노력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다짐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이 자격증 꼭 취득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